숲순!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역시나 가을은 짧고 금방 또 겨울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참 좋아했는데요. 금방 겨울방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험생 때는 금방 수능을 본다는 얘기니까 신났었고요. 수능 끝나고 나면 공부 안 해도 되고 될 줄 알았었죠. 근데 지금은 겨울 되면 바빠요. 감기 걸리는 애들, 어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올해는 더요. 감기 걸려서 어디 가서 기침하면 눈치 엄청 봐야 돼요. 아무튼 감기야 쉬면 낫는데 폐렴은 어떨까요? 특히 소아폐렴은요. 오늘은 소아폐렴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폐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갑자기 심한 열이 난다, 기침이 심하다, 가래가 심하다, 걸리면 큰일 나는 병이다. 이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맞아요. 성인의 가장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이렇거든요. 하지만 소아는 달라요. 특히나 아이가 어릴수록 증상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감기 같은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막 보채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하면은 숨을 헐떡헐떡 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아이가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데 다치면 빨개지고 진물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폐 안에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물이 나는 대신에 폐 안에 가래가 나오고 가래가 쌓이고, 이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계속 기침이 나고, 빨개지는 대신에 몸 전체에서 열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폐를 여기처럼 직접 다친 건 아니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애들이 코나 입 안으로 들어와서 푹푹푹푹 이런 상처를 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급성 감염성 폐렴이고, 가장 흔히 떠올리시는 폐렴의 모습입니다. 우리 폐는 몸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그 하나의 폐는 또 사실 한 덩어리는 아니고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기관지가 뻗어나가고요. 마치 나무 기둥과 가지와 나뭇잎 같은 모양새죠. 폐렴에 걸렸을 때 이 나무 기둥이나 굵은 가지를 포함해서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를 덩어리째 먹고 들어가면 대엽성, 소엽성 폐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폐 어디에 폐렴이 생겼냐 하는 얘기고, 이 폐렴을 일으킨 게 바이러스냐 세균이냐에 따라서 바이러스성 폐렴, 세균성 폐렴 이런 식으로 또 나눠서 부릅니다.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급성 바이러스성 기관지 폐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폐렴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나는 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어떤 균에, 폐렴균에 걸렸냐에 따라서 잘 나타나는 위치나 모양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폐렴 걸리면 무조건 입원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특히나 좀 큰 애들 중에 증상이 가벼운 아이들은 우선은 먹는 항생제를 먹으면서 기다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돌 이전 아이들은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병원마다, 교수님마다 아이들한테 입원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말랑닥터가 애들한테 입원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주요 이유들은 수액 치료가 필요해서, 주사 항생제를 써야 해서,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정도가 생각나네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유들이신가요? 아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엑스레이가 심하다든지 주사 항생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시긴 하겠지만, 근데 수액은요? 그냥 병원에서 잠깐 한번 맞고 먹는 약 먹으면서 치료하면 안 되나? 생각하기에는 이거 그냥 영양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수액 맞으면 좀 빨리 낫겠지 그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열 나는 애들 칼로리도 넣어주고 수분도 넣어주고, 폐렴 걸리면 잘 못 먹는 애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가래 삭히는데 아주 좋아요. 폐 안에 있는 가래들은 사실 어디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가래들은 결국 다 밖으로 뱉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른들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얘네들은 기침을 많이 하면 됩니다. 기침 열심히 해서 폐 안에 있는 가래를 일단 여기 목까지만 끌어올리면 얘네가 꿀꺽 삼켜요. 그러면 배로 넘어가서 없앨 수 있죠. 기침하다 토하면서 같이 뱉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래를 폐 안에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진하고 끈적끈적한 가래들이 이 폐 안에 들러붙어 있으면 얘네가 기침을 해도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몸에 물을 넣어줘가지고 얘네들을 물키는 거죠. 좀
좀 더 빠져나오기 쉽게 말이에요. 흔히 쓰는 기침 가래약을 보면 대부분 진해거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진해는 기침을 먹게 한다는 뜻이고 거담은 가래를 제거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가래를 뱉어서 제거하기 쉽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래는 결국은 뱉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뱉어내기 쉽게 만드는 약들 중에 최고가 수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렴 걸린 애들 입원해서 수액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가습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병원에서 쓰는 분무 흡입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네뷸라이저. 기계 틀면은 덜덜거리면서 연기 같은 거 나오고 애들 입에다 이렇게 대고 있고 하는 그거 말이에요. 이거는 약이에요. 그냥 가습기처럼 물 틀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가 가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